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형용사 편에서요. 유닛 11 길어진 형용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다룬다고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서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가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명사 뒤에서 형용사, 투부정사 덩어리가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바로 수식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6번부터 115번까지 기출문장 꼼꼼하게 다져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실 포인트는요. 길어진 형용사 16가지 중에서요. 세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의 덩어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인데요. 공식으로 깔끔하게 만나보죠. 앞에 명사 있고요. 이 명사 뒤에 형용사, 전치사가 한꺼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요. 이러한 정보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할 텐데 형용사가 명사 뒤에 있다고? 그렇다면 형용사가 덩어리가 되어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형용사부터 어디까지 덩어리로 묶일 수 있는지 이걸 찾아보면 되겠네. 훌륭합니다. 같이 찾아보죠. 명사 있고요. 형용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함께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또 덩어리로 묶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면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보시되 전치사가 보이면 이 전치사에 속한 명사까지를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때 형용사 자리에 어떤 형용사가 쓰일지 이 공식상에서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 의미인 어떠한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장 내에서 어떠한 형용사가 쓰였는지를 보시고 그 형용사의 의미에 맞게 앞에 있는 명사를 적절히 수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box full of toys is in your room 이라는 문장입니다. The box가 문장의 주어겠고요. 주어 자리에 the box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이 명사 다음에 형용사 full과 전치사 of가 보이죠? 따라서 전치사에 속한 명사 toys까지 덩어리로 묶어보겠습니다. 이때 full은요. 가득 찬, 가득 차, 있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따라서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에 비동사 쓰였네요. 장소 표현까지 이렇게 묶어본다면 한 문장의 의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앞에서부터요. 그 상자는 어떤 상자요?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자는 is in your room, 당신의 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의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네요. 괜찮을까요? 이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길어진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했네요. 여기에서 수일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the box고요. 얘가 단수죠. 따라서 동사도 단수 is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데요. 동사 is 바로 앞에 있는 이 toys가 복수명사잖아요. 따라서 얘에 맞춰서 are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toys는요. full of toys가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명사 the box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이 진짜 주어인 the box에 맞춰서 동사를 수일치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네요. 나올 때마다 필요한 경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죠. 명사를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됐네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자, 네 번째 포인트는요. 형용사, 투부정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식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명사 있는데요. 근데 형용사가 보이네요. 그럼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덩어리를 찾아봐야지.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아니라 투부정사 덩어리가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그 형용사와 연결된 전치사 명사가 있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용사부터 투부정사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용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투부정사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투부정사는요. 앞에 있는 형용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사적 쓰임 혹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아는 수준에서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The book easy to read sounds well 이라는 문장인데요. The book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book이라는 명사가 쓰였고요. 그 뒤에 형용사가 보입니다. 덩어리로 묶으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석이 좀 되실까요? 쉬운, 읽다 뭐 요 정도의 느낌 같은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읽기 쉬운 그 책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살짝 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형용사가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쓰임 혹은 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형용사 자리에요. 쉽고 어려운 정도의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앞에 있는 형용사 자리에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happy, glad, sad 이런 등의 형용사입니다. 그럴 때는 이때 투부정사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easy라는 형용사는요. 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네요.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해주면 좋겠죠. 그렇다면 할 만할까요? 그 책이요? 어떤 책이요? 읽기 쉬운 그 책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에 sells가 나왔네요. 따라서 sells well, 잘 팔립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쓰인 book이라는 명사를 easy to read라는 길어진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는 단수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로 맞춰졌다는 거 요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번, 4번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요. 명사 다음에 일단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 명사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지를 보시고 각각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정리해드렸던 해석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출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또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인데요.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바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통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구조 공식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 할 또는 하는으로 수식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문법적으로도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뭐뭐 할 또는 하는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때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석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문이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e had a plan to go to Canada. sh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had가 동사겠죠. 자, 이때 had의 의미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계획이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할, 하는으로 해석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갈 계획이요. 어디로 갈 계획이요? 캐나다로. 그러면 얘가 갈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패턴 맞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밑에 거를 살짝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She went to the market to buy some fruits. 이거 해석은요. 그녀는 갔습니다. 어디에 갔지요? 시장에 갔어요. 시장이라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여요. 그러면 살 시장이요. 뭘 사요? 과일을 좀 살 시장에 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거보다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갔습니다. 시장에요. 과일을 좀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를요. 부사적 쓰임의 목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미 파악은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또 해석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 이걸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높아심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미 파악은 해석을 통해서 적절히만 해석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걸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위로 갈게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할 또는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매끄럽다면 그렇게 해석하시고 의미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문 독해 시간입니다. 자, 투부정사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치사의 의미 신경 쓰지 않고 원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 전치사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해석해 주시면 그냥 더 좋을 뿐인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There is a chair. 이 문장 정도로 금방 정리가 되죠? There is 다음에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거기에 아니고요. There is a chair.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의자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전치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해석해 보세요. 의자가 있습니다. 앉을 의자요. 그런데 전치사가 있으니까 의미까지도 함께 살려서 위에 앉을 의자. 오히려 이걸 해석하는 게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볼까요? I need a pen to write with. I need. 저는 need 하대요. 펜을. 아, 그러면 저는 펜을 필요로 합니다. 펜이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는데 전치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하는 해보세요. 저는 펜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전 펜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펜이요? 쓸 펜입니다. 그러면 쓸 펜이라는 것은 그 펜을 가지고 뭔가를 쓰겠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전치사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적으로 접근할 때는요. 전치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앞에 명사를 수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준다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하나만 더 보죠.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는요. 형용사가 한 번, 투부정사가 한 번 더 수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몇 번 봤죠?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라 하더라도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에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고요. 그런데 이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 형용사가 한 번 수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다시 한 번 이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볼까요? I want something to drink. 저는 원합니다. 무언가를. 자, something이라는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어쨌든 얘도 명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원합니다. 무언가를 마실 무언가를이에요. 깔끔하죠? 자, something이라는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수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I want something. 여기까지 똑같네요. 근데 cold to drink가 되겠습니다. 자, something이라는 대명사 뒤에서 cold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한번 수식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cold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한번 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라는 형용사적 용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차가운 마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거죠. 따라서 think,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 형용사가 한 번 수식하고 투부정사가 한 번 더 수식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죠.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하는으로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 뒤에 전치사가 있던 think, one, body와 연결돼서 그 앞에 형용사가 한 번 더 있던 당황하지 말고 기본 해석을 적용한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관련된 문장들을 쭉 보시면서 지금 개념들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106번이 되겠습니다. tendency는 경향이라는 의미의 명사고요. interpret은 해석하다, 설명하다, 통역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electively는 선택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고요.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라는 문장입니다. we가 문장에 주어져 have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have의 의미는 그 뒤의 말과 함께 의미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we have a tendency, 우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을 갖고 있을까요? 경향이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하는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interpret은 해석, 설명, 통역하다니까 앞에 거부터 해볼까요?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런데 투부정사에 쓰인 interpret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벤트를 덩어리로 달 수 있습니다. 왜? 해석하다, 뭘, 설명하다, 뭘, 통역하다, 뭘이라는 목적어를 이렇게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요? 사건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selectively, 선택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그리고 원하는 만큼 보고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놓고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해석, 통역,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07번 갈게요. 자, planet은 행성이라는 뜻이고요. 자, surface는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land는요, 여러분들이 땅이라는 명사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땅으로 착륙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로도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비행기와 관련돼서 land, 착륙하다 참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꼭 좀 챙겨가세요. Some planets do not even have the surfaces to land on. Some planet, 어떤 행성들은 주어가 되겠고요. Do not even have, 심지어 가지고 있지조차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자, 뭘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The surfaces, 표면을 가지고 있지도 않대요. 자, 표면이라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요. 다시 말하면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surfaces 다음에 투부정사가 전치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행성들은요.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뭘요? 표면들을요. 어떤 표면이요? 착륙할 표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목성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따라서 가스는 이게 뭔가 딱딱한 면이 없으니까 이게 착륙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물론 목성이 100% 가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런 가스형 행성들의 경우에는 착륙할 표면이 마땅치가 않겠죠.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요. 어떤 행성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표면들을 착륙할. 됐습니다. 108번. nation은 국가라는 뜻이고요. rule은 통치, 지배라는 뜻의 명사로도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nation, rule 챙겨가고요. 위로 갈게요. On August 15th, 1974, India became a nation free from British ru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얘는 어떤 특정한 날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1947년 8월 15일에 그리고 나서 인디아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became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우리 반가운 became 보입니다. 자, became 다음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became 다음에 나온 명사는 얘가 보어가 되겠죠.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형용사, 전치사 보이고 있네요.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947년 8월 15일에 인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요? 영국 지배 혹은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영국의 통치로부터 독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텐데 그냥 영국의 지배나 통치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으면 의미 파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명사 뒤에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가 있다는 거라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겠죠. 복습할 때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자, 109번 갑니다. topic은 주제란 뜻의 명사가 되겠고요. persuasive는 설득력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communication,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전하다,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느낌 등을 서로 전하게 되면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communication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명사고요. 그 communication은요, 이 communication이라는 동사에서 확장이 된 건데, 만들어진 건데, 이 communication 일단 생각, 느낌 등을 전하다, 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 가볼게요. The topic is persuasive ways to communicate what you think to people 이라는 문장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The topic, 그 주제는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아니네요. 왜냐하면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가려고 했더니 그 뒤에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persuasive는 뒤에 나오는 way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설득력 있는 방법들입니다. 주제가 설득력 있는 방법들이래요. 자, 방법이라는 명사 뒤에 to communicate이라는 투부정사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셔야겠죠. 따라서 전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들 괜찮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볼게요. 살짝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What you think는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해석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 관계대명사 what절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라면 주어자리, 보어자리, 목적어자리에 들어가겠죠. communicat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되면서 what절이 들어갔다고 가볍게만 보실게요. 얘가 목적어고요. 그리고 전치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거를 깔끔하게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 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투부정사에 사용된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절과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볼게요. 그 주제는 설득력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전하는 방법들이에요. 뭘 전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 주제는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말하는 방법들, 전달하는 방법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 참 많습니다. 저도요. 지금 이렇게 뭔가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겠죠. 혹은 많은 기술들을 습득을 했을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장 해석에 초점을 좀 더 맞추죠. 110번 이어서 갈까요? limited는 한정된, 제한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amount는 양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동물 양 말고요. 우리가 수, 양 할 때 그 양입니다. shop은 쇼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실만한 단어긴 한데 spend 설명드릴게요. 이 spend는요. 돈이나 시간과 연결돼서 쓰다,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Shoppers usually have a limited amount of money to spend and a limited amount of time to shop 이라는 문장인데요. Shoppers가 주어가 되겠고요. Usually는 보통 대개라는 의미의 빈도부사입니다. 일반 동사 앞자리에 쓰였네요. 자, 일반 동사 have 다음에 어가 보입니다. 명사까지 가야겠죠. 전치사 보이니까 명사까지 가야겠죠.
명사 다음에 to spend라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 money를 수식할, 하는으로 수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가 보이고 난 다음에 a limited amount of time, time이라는 명사 뒤에 또 똑같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는으로 해석해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have 동사 다음에 a limited amount of money to spend 하나로 묶일 거고요. 그리고 and 다음에 a limited amount of time to shop이 이렇게 묶이겠네요. 첫 번째 거는요, have라는 동사의 첫 번째 목적어가 되겠고요. 얘가 두 번째 목적어가 된다. 큰 틀에서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의미 파악해 볼게요. 쇼핑객들은 보통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양을요. 뭐의 양? 돈의 양이죠. 어떤 돈이요? 쓸 돈이요. 그리고 제한된 양을 갖고 있대요. 시간의. 어떤 시간? 쇼핑할 시간입니다. 쇼핑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쇼핑 가보면 쓸 돈 항상 부족하고요. 쓸 시간도, 쇼핑할 시간도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거에 공감을 하실 건데. 자, 해석이 약간 매끄럽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a limited amount, 제한된 양, 돈의 이 부분인데. 자, 이거는 표현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원래는 an amount of가 뭐뭐의 양이라는 기본 틀인데 amount 앞에 이런 형용사들이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small이 붙으면 소량의, large가 붙으면 대량의, huge가 붙으면 엄청난 양의, certain이 붙으면 일정 정도의 양의인데 의가 중복이 되니까 그냥 일정 양의 요 정도만 해도 의미 파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의 양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얘는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어부터 of까지 묶어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으로 보시는 것이 해석할 때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의 양이라고 한다고 해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쇼핑객들은 보통 갖고 있죠. 제한된 양의 돈, 쓸 돈. 그리고 제한된 양의 시간, 쇼핑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111번 갈게요. Prehistoric은 선사시대의란 뜻입니다. Historic이 얘가 역사를 의미할 수 있고요. Pre가 이전의니까 Prehistoric 하게 되면 선사시대의란 뜻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Challenge는 도전적인 일,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Face가 동사로 쓰면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Different from은요. 뭐뭐와 다른이라는 형용사 덩어리인데 원래는 이렇게 더 많이 쓰이죠.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붙어도 동사처럼 기능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앞에 A가 붙고 뒤에 B가 붙으면 A와 B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A는 B와 다르다 이게 기본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비동사를 싹 빼버리고 나면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만 남아서 뭐뭐와 다른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로 가볼게요. In prehistoric times, humans faced challenges different from those they face today 라는 문장입니다. in 전치사고요. 명사까지 가고요.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왔고 그 뒤에 목적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선사시대에 인간들은 직면했습니다. 뭘요? 도전들을 직면했겠죠. 혹은 도전적인 일, 어려운 일을 직면했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였고요. 명사 다음에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네요. 그러면 전치사 덩어리, 투부정사 덩어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전치사 있습니다. 여기 those 대명사까지만 갈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they는요. 얘는 주어 자리에만 쓰일 수 있는 주격입니다. 정리 미리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명사 다음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주어 동사를 묶어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예요. 우리 조만간 이거 관계대명사 편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미리 한번 공식처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ose가 대명사로 쓰인 것이고요. 그 뒤에 주어 face가 동사로 쓰인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오늘날 직면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갈게요. 선사시대에 인간들은 직면했습니다. 도전적인 일들을요. 어떤 일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적인 일들과는 다른 도전적인 일들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요, 채집이나 수렵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또 관련된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옛날에 겪었던 문제와는 다르겠지만요. 시대마다 인간들이 겪어왔던 문제들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우리는 명사 뒤에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집중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112번은요. 자, skilled는 숙련된, 능통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area는 분야나 지역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knowledge는 지식이고요. necessary는 필요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education은 교육, fine lady는 숙녀라는 뜻이에요. 자, 숙녀는요, 교양 혹은 품위를 갖춘 여성을 말하죠. 이때 fine이 좋은이라는 뜻이 기본이잖아요. I'm fine 할 때요. 그때 말고도 이게 매우 좋은, 그래서 품위 있는 뭐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fine lady 숙녀 챙겨가시고요. She was skilled in all areas of knowledge necessary to the education of a fine lady.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까요? 자, 그녀는이 주어가 되겠고요. was부터 형용사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녀는 능통했습니다. 어디에요? 모든 분야예요. 뭐의 분야요? 지식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knowledge라는 명사 다음에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치사부터 명사까지의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전치사, 명사까지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가죠. 그녀는 능통했어요. 어디예요? 모든 분야예요. 지식의 모든 분야가 되겠죠.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이런 지식이라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서 뒤에서 수식한 거라고요. 필요한 지식이 되겠죠? 어디에? 교육에. 뭐의 교육? 숙녀의 교육에 필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부터 왔지만 앞에서부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조금 더 길게 끌어서 본다면 그녀는 모든 분야의 지식에 능통했어요. 어떤 지식이요? 숙녀 교육에 필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명사 다음에 형용사 덩어리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113번 이어서 갈까요? population, 인구, plenty of는 많은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 표현, available, 이용 가능한 형용사겠네요. survive는 생존하다, thrive는 번영하다, 번창하다, 동사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가죠.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has plenty of food available to survive and thrive. 특징을 좀 찾으셨습니까? 앞에서부터 갈게요. most, 대부분은 이 아이가 주어가 되겠네요. 전치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덩어리로 갑니다. 세계 인구의, 오늘날, 그리고 나서 has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가 되겠네요. 매끄럽게 해석한다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이렇게 될 텐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해도 의미 파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대부분 세계 인구의 오늘날 has plenty of food,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food 다음에 형용사 available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겠구나. 덩어리 찾아봐야지.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 아니면 투부정사 덩어리가 되겠죠. available 다음에 투부정사 덩어리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런데요, 이 available이라는 형용사가 꽤 재미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는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이 available은요, 한 단어짜리의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근데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도 반드시 뒤에서 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available과 같이 A, B, L, E 혹은 I, B, L, E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available, accessible, possible 이런 형용사들이요. 얘네들은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명사 앞에 최상급, all, any, no와 같은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뒤에서 수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available이라는 것은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이거 챙겨가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투부정사와 의미상의 덩어리로 묶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파악해 볼게요.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많은 음식 깔끔하게 떨어지죠. 앞에서부터요. 대부분 세계 인구의 오늘날 많은 음식을 갖고 있다. 어떤 음식?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됐네요. 그래서 available부터 투부정사 덩어리까지 묶여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음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요?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복잡한 문제들은요, 다른 영역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우리는 요거를 깔끔하게 해석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번 갈까요? automatically는 자동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부사입니다.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 나와 있는데요. 이 enough도 재미난 단어죠. 얘는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요. enough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enough 그리고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합니다. 충분한. 그런데 이 enough가 부사로 쓰여서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이렇게 뒤에서 이 아이들을 수식하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참고 삼아 정리해 두시고요. 이번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 자, produce는 생산하다, correct는 정확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일 수 있네요. 자, exposure는 노출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영어의 노출 그리고 카메라의 노출 이럴 때 그 노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The camera automatically turns on the flash as there is not enough light available to produce a correct exposure. 또 특징 찾으셨습니까? 방금 보셨던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보이실 것 같습니다. The camera, 카메라는 주어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turns on. turn on이요. 무언가를 켜다라는 뜻입니다. 덩어리 표현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 묶어서 볼게요.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켭니다. 뭘 켜죠? flash를 켠대요. 카메라의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as는 접속사인데요. 의미는 조금 이따 파악하도록 하고요. There is, there 비동사 구문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there is not enough light, 충분한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명사 뒤에 available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함께 덩어리로 보이죠. 그리고 produce는 생산하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면 당연히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available은 한 단어라도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당황하지 않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여기부터요. There is not enough light. 충분한 빛이 없습니다. 어떤 빛이요? 정확한 노출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충분한 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as의 의미까지 살려서 볼게요.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플래시를 켜요. 충분한 빛이 없을 때가 되겠네요. 자, as 나중에 아주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챙겨갈게요. 어떤 충분한 빛이요? 정확한 노출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충분한 빛이 없을 때 플래시가 자동적으로 켜진다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의 플래시는요. 어두운 상황에서 켜지죠. 카메라는요. 빛이 일정량 이상 들어와야 아주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빛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렌즈를 이렇게 줄여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빛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요. 렌즈를 아무리 확대해도 빛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플래시를 빵 터뜨리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플래시를 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할 때요? 정확한 노출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빛이 충분히 없을 때요.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 갈게요. 115번입니다. Appearance는 외모라는 뜻의 명사, personality는 성격, belief는 믿음,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찬. 그런데 여기 비동사가 붙으면 뭐뭐로 가득 차다 이런 의미의 동사 덩어리로 쓰일 수 있죠.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From different appearances to different personalities to different beliefs, it's a big word full of interesting and diverse people. 문장이 좀 기네요. 자, 표현 하나 정리하고 가죠. From A to B인데요. 얘는 A부터 B까지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from 전치사 있고요. different appearances. 자, to 나와 있고 different personalities까지 가려고 했더니 다시 to가 한 번 더 나오고 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른 외모들로부터 다른 성격 그리고 다른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도 하나 챙겨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different는요. 다른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different가 다른 말고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 매끄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다양한 뭐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다른 외모부터 이거보다 다양한 외모로부터 다양한 성격 그리고 다양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It's a big world. 큰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라는 명사 뒤에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큰 세상인데 어떤 세상? 재미있고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찬 커다란 세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의미 파악이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사 뒤에 형용사, 전치사, 덩어리가 수식하는 경우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자세히 분석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복습 시간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다져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댓글란을 통해서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12-1강 되겠습니다. 12-1강이라고요? 10 유닛 12가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자, 유닛 12는요. 길어진 형용사 세 번째 시간이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 여기와 관련돼서 116번부터 120번까지 5개의 문장만 합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문장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장과 함께 그래도 적지 않은 문장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2-2강에서는요. 또 충분한 양의 기출문장을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올 테니까요. 복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